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얼마 전에 청약 통장이 새로 하나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길래 이거 투자랑은 거리가 멀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청약을 잘 다루진 않았지만 이거는 새로 나온 거니까 내용 한번 쭉 알려드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청년은 아니지만 비록 그래서 제가 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리한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 중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누구는 정말 알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깻잎님. 안녕하세요. 관심이 많이 가시겠네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아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깻님은 투자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대답이 나올지 제가 예측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도 되냐고 물어본 거 넣어도 돼요? 네네.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그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이런 문구들이 붙습니다. 이자 소득 비과세, 소득 공제, 최대 연 4.5% 금리 좋은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참 이거 외우기 어려워가지고요. 이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청년 띄우고 주택드림 띄우고 청약통장. 10글자잖아요. 10글자. 그거 맞잖아요. 청년한테 주택을 드리는 청약통장. 그쵸. 그게 첫 번째 약간 의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드림. 청년이 주택이라는 드림을 이루기 위한 청약통장.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가입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청약에 이런 게 붙어 있던 적이 없었죠. 이게 정말 특이한 점입니다. 그 다음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면서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보면서 마지막으로 가입 이벤트를 알려드리면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짝 붙죠, 입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자, 청약은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청약통장이 맞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집을 살겠다라고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청약이라는 것은요, 약정을 청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집은 소수고 매수자는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청약 어디서 볼 수 있죠? 공모주 청약 볼 수 있죠. 거기서 말고 거의 우리가 안 듣잖아요. 왜냐? 우리가 보통 주식 살 때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유상증자를 할 때나 공모주를 할 때는 물량은 3개인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줄을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약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청약이잖아요. 주택청약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역사에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 뭔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점수화시키고 해가지고 골라야 되는 거죠. 집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청약이라는 제도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고요. 중간중간에 많이 바뀝니다. 이런 청약통장, 저런 청약통장 많은 게 왔다 갔다 없어졌었고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름의 형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청약통장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기존에 있던 거 베이스 깔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뭘 얹은 거냐면 청년들만 할 수 있는 형태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바로 직전에 있었죠. 청년 우대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랑은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청년 우대형의 시즌2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들만 할 수 있는 것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일반이잖아요. 일반 계속 있고 자, 청년형 뭔가 혜택이 강화된 게 이렇게 나오다가 끝났어요. 하나가.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게 이렇게. 이게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냥 일반적인 청약이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청년 우대형. 이번에는 청년 드림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네, 업그레이드. 약간 제가 느낄 때 이렇게 해도 안 해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주는데도 안 해? 네.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진짜 좋게 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하죠. 왜냐?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이게 좋다고 외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알려지면서 쭉쭉 자동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기에는 이렇게 뭔가 혜택을 주는 것에는 항상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과 무제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잘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잘 조건이 맞는 사람에게는 또 되게 좋은 계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청약통장 76만 개 사라졌다. 이런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이 필요하다 보면 청약을 많이 해지를 하게 돼요. 이게 참 묘하게요. 지금은 정말 필요 없게 느껴지고 나중에는 정말 아쉽게 만드는 게 청약통장입니다. 이게 여유만 된다면 한 달에 2만 원이든 한 달에 10만 원이든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좋아요. 왜냐하면 먼 미래는 청약 제도가 어떻게 달릴지 몰라요. 주택에 대한 거는 계속 바뀌잖아요. 바뀔더라도 어쨌든 청약 오래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유리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쓸모없는데 나중에 갑자기 이게 또 쓸모 있도록 많은 게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은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청약은 돈을 모으는 계좌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계좌입니다.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계좌이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일찍 시작해라라는 연금저축이나 이런 것과 달리 나중에 어떻게 제도가 바뀌더라도 그때 내가 돈은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을 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해가지고 오랫동안 가입 연수, 가입 기간을 만들어 두는 것은 항상 어떻게 바뀌더라도 유리하게 작용해 왔기 때문에 일찌감치 시작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 인생 알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갑자기 집을 사고 싶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필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야 돼요.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청년 주택드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영상을 제가 하나 찍었고요. 요거를 세상에 아주 영광스럽게도요.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제 영상을 만들어서 납품까지 되었습니다.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저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눌러가지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저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거 2월 21일 날 출시가 되었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작년 말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정식으로 출시가 된 거는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확정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요거는요. 크게 볼 때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1, 2, 3 이 프로그램의 일환인데요. 그 1, 2, 3라는 거는 일단 청약을 만들어야 될 거고 돈을 모으고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 청약이 당첨이 되어도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대출로 나와줘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이러게 되면 이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해줄 거니까 거기에 대한 금리 인하까지 이렇게 세 박자가 나와주면 청년들이 집을 사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그리고 넣을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의 여유가 저마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작게는 2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청약통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용성이 커진 경우에는요. 사실 좋다 안 좋다라는 뭔가 일관된 표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요 없는 사람에는 여전히 필요 없겠지만 이 범위가 커진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 좋은 내 집 마련 수단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저의 영상을 보실 때는 쭉 보시면서 나에게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내가 잘 활용하면 진짜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본인이 느낄 거라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혜택이 나오더라도 갸우뚱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본인에게는 안 맞는 통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한테 추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저는 추천 많이 해요. 저 도약계좌 그거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본인은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를 안 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부분 주변에 안 하잖아요. 상담 받으러 갔대요, 은행에. 진짜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바코미TV가 나가야 되는 먼 미래의 비전 중에 몇 개 하나는 저는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투자의 세계로 이끄는 일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때 말한 것처럼 투자 안 한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전도하려는 노력도 하겠지만 이 분들이 좀 더 높은 금리를 얻고 좀 더 잘 재테크를 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모아가는 것에도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 아닌 컨텐츠들도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되게 제한적이겠죠.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청년이면서 뭔가 소득이 적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상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청년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얘기하는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입니다. 왜 웃어요? 저는 작년이죠. 청년다면 작년. 약간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청년일 때는 이런 숫자들을 볼 때마다 유심히 봤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당연하니까. 제가 예전에 재형저축 가입할 때도 소장펀드 가입할 때도 연금저축 가입할 때도 무슨 나이 요건 할 때는 그냥 항상 앞을 봤거든요. 뒤를 봐야 돼요. 지금 시간이 참 빠르네요. 군대에서 병역을 이행한 기간만큼은 더 플러스를 어느 정도 시켜주고요. 가입하는 시점에 자격이 충족되었다면 가입 후에 나이가 올라가더라도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입하는 시기에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대금리 받는 거 시간 지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있던 청년 우대형이랑 다른 특징은요. 군인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역 장병 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가입 가능하니까 과거와 달리 정말 많은 우리 청년분들이 가입을 하실 수 있게 되게 넓어졌으니까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소득 요건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기타 소득자. 자, 일단 어떠한 형태가 되든 간에 청년이잖아요. 청년이 5천만 원 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많은 청년이 가능하도록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5천 이하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확인 증명서라는 것을 뽑게 되면 거기에 직전 연도 소득이 확인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얼마인지 나오게 되겠죠. 지금 3월이니까 지금 뽑으면 작년께 뽑히게 되거든요. 그걸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월급을 한두 번 받았는데 아직 1년이 안 지나가지고 이거 가입 안 되나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급여 명세표나 아니면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것들로 1년이면 어느 정도 받겠구나라는 게 사실 누구나 합리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서류들로 대체를 충분히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당연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청약저축이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빼야겠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바로 직전에 있던 청년 우대형 그 청약이랑 달라진 가장 큰 거는요. 뭐에서 바뀌었냐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 무주택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집만 없으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과 살고 있을 때 과거에는 무주택자잖아요. 근데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거든요. 많은 것들을. 근데 요거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집 없으면 할 수 있다. 많겠죠, 당연히. 아니, 우리 딱 생각할 때 34세가 안 되는 청년이 5천만 원이 넘거나 부모님과 살고 있는데 집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가입 대상은 아주 와이드하게 잡힌 게 맞죠.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딱 떠올렸을 때 형님 친구들 중에 5천이 넘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죠. 대기업 들어가거나 했을 때. 근데 여기서 다 걸리잖아요. 34세 아직 안 됐는데 돈 모아가지고 집을 산 사람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다 되는 거죠. 과거에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을 만들었을 때는 청년 중에 30% 정도가 그 바운더리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청년 드림은 7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청년 중에 집이 있거나 소득이 5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한 30%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가? 다른 것도 있겠죠 좀.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진짜 해당이 된다. 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리 청년들이 가입을 지금 쉽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가입하는 거는 정말 와이드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겠죠. 당연히 청년들만 할 수 있는 특혜라는 게 있는 계좌니까요. 자, 첫 번째 혜택은 우대금리입니다. 자, 청약이라는 것도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계좌이지만 그걸 모으는 내내 금리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거 기능만 보면 그냥 예금적인 느낌, 적금적인 기본적인 기능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금과 적금 이런 거는 금리가 있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우대금리를 준다는 것이 첫 번째 혜택입니다. 그리고 그 우대금리는요.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고 최대 4.5%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표를 보시면 가입한 지 한 달 안 되면 일단 이자는 없고, 왜냐면 오래 남지 않을 사람 같은데 금리를 많이 주면 뭔가 약속을 지켜야 받아가는 게 커야지 모든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될 때까지는 2%만 주고 2년 될 때까지는 한 2.5%만 주는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만들고 2년 이상 돈을 꾸준히 넣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 이걸 이용해서 돈을 모을 생각이 있고 여기는 혜택을 받을 생각이 있고 나아가서 내 집 마련을 이걸로 시도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년 넘으면 10년까지 4.5%의 우대금리를 줍니다. 일단 연 4.5% 우리가 요즘에 이용하는 금리 치고도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죠? 우리가 은행에서 쉽게 다룰 수 있는 것들보다도 약간 높잖아요. 청약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높게 주는 거는 어느 정도 한도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원금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자, 일단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뭔가 막 굴려야 되죠. 원금 5천이면 대체 얼마씩 넣어서 몇 년인 건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그냥 넉넉하다라고 기억해도 된다는 거죠. 사회초년생이잖아요. 지금 다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이 5천만 원을 그냥 훌쩍 넘어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나중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2년 이상 모았을 때 거기 들어있는 돈들은 충분히 뭐 5천이 되지 않을 거고 4.5% 금리를 그때부터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높은 고금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10년까지 적용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10년도 넉넉하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범위가 너무 좁으면 여기 어떻게 하면 속하지? 여기에도 어떻게 하면 속하지? 이거를 내가 합쳐가지고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지라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딱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냥 큼직큼직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혜택이 되게 크고 해당되는 사람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 전환 신규한 경우에는 전환 원금은 제외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새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반 청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때를 기준으로 전환 신규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전환 신규를 한 이후로 넣는 돈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 전에 넣어둔 목돈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사실 그걸 다 4.5%를 얻게 되면 좀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새로 전환을 한 이후부터 넣는 것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그것도 충분히 좋은 혜택이니까 전환은 해야겠죠. 가입한 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무주택 기간에 한해 가지고 우대금리를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걸로 청약이 당첨이 돼가지고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우대금리는 적용해준다고 했고요. 다음은 이 통장이 주는 우대금리라는 것이 이제 일반 청약 통장에다 보통 플러스 1.7% 얹어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일반 청약 통장의 금리라는 것은 완전히 변동입니다. 이거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높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겠지만 확정적으로 완전히 몇 프로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변동금리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 미래에는 어느 정도의 확률로 금리가 매우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얘가 우대금리를 받는다고 해도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알아두는 게 좋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유의사항 같은 걸 드렸지만 제가 딱 느낄 때는 야, 금리 높고 범위 넓다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1차적으로요. 일단 일반적인 청약이랑은 거의 비교 안 되게 세팅을 해놨으니까 일반 청약을 가지고 있는데 전환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전환해야 될 것 같고요. 없으시다면 이거부터 만드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혜택은요. 이자 소득 비과세라는 혜택입니다. 자, 바로 앞에 보여드렸던 우대금리보다는 비과세 혜택이 받는 것이 조금 더 타이트하긴 합니다. 하지만 비과세라는 말 잘 안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흔히 쓰이는 용어가 아닙니다. 특히 투자업계로 오게 되면 더 이거 붙어 있는 게 찾기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세상에 이걸 청약에다가 붙여줍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 밑에 쭉 있을 텐데 여기 해당이 안 되더라도 제 기준에는 일단 우대금리만 해도 충분히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여기 해당까지 된다면 더 금상첨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과세 혜택은요. 2년 이상 가입은 아까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거고 이자 소득이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납입금 기준으로 600만 원 한도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들으면 헷갈리잖아요. 이 말이 저는 되게 헷갈리게 생각이 들거든요. 머릿속으로는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총량이 500만 원이고 이걸 받으려면 2년 이상 가입을 하고 나서부터 넣는 돈 중에 1년에 600만 원 넣는 걸로 받게 되는 우대금리들 있죠? 여러 가지 금리들. 거기에 대한 게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구나.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500만 원까지 누적적으로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에서 받게 되는 이자 소득세는 당연히 15.4 전체가 다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500만 원만큼 그게 빠진다는 것은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내년 말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을 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가입 당시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자, 세대주라는 거 독립해서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거 좋고요.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우리가 아까 앞에 가입 자격이 5천만 원 이하였잖아요.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데 거기서 더 내려가가지고 3,60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3,600을 넘고 5,000 사이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아까 혜택 1인 우대금리를 받겠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딱 머릿속에 틀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기준은 2,6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혜택을 줄 때는 항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제외입니다. 이 사람들은 1년에 이자와 배당만으로 2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인데 청년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을까 싶기도 하고요. 있다면 아주 소수일 거고 또는 물려받은 자산들일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빠지는 것은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혜택은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자, 이거는요. 원래 청약저축에 있는 고유의 혜택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조금 더 키웠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 키웠냐면 연 납입금 여기다 넣는 돈 기준으로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원래 일반적인 청약저축은 240만 원 기준으로 40%만큼 해주잖아요. 즉 이 한도를 더 늘려줬습니다. 더 늘려줬기 때문에 소득공제도 혜택이 더 커진 거죠. 여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앞에 많은 것들이 해당이 되면 이것도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청년 주택드림은 5천 이하만 개설을 할 수 있으니까 소득에서는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대주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여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독립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전입신고하고 세대주로 사는 사람들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그거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쭉 나왔던 혜택들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입이 가능한 사람 5천만 원 기준, 소득 기준으로 이 안에 어떤 게 있죠? 3,600? 3,600인 사람은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5천 여기는 이제 가입인 거죠. 가입. 그 다음에 소득공제는 뭐죠? 요거랑 똑같이 가죠. 요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소득공제 더 많이 해주는 경우. 요 그림으로 하면 되겠죠. 아, 그러면 이게 가입할 때만 5천만 원 이하이면 되는 거구나. 네, 맞아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사실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면서 소득이 더 올라가도 유지는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 소득공제는 또 7천 넘으면 없어져요. 그렇게 해마다 맞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지만 그거는 아마 그때 가시게 되면 다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기 때문에 요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플하잖아요. 5천, 3,600. 우대금리는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여기 깔려있는 게 우대금리.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하는 방법은요. 취급하는 은행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거기에 모바일 앱 또는 지점에 방문해가지고 가입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지점 가세요. 왜냐하면 이거 2월 20일 날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모든 전산화 한다는 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류 제출 있잖아요. 서류 제출. 서류 제출과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이게 심사라는 과정 같은 게 좀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자동으로 할 수 없죠. 지점에서 받으면서 맞춰가지고 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경우에 앱 켜가지고 그 메뉴를 눌러보면 지점을 방문해주세요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방문해주시면 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모바일로 쫙쫙 열릴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수탁은행, 그 취급은행은 9곳인데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거의 우리 이 중에 하나 쓰겠죠. 거기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다 하실 수 있도록 완벽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 예정이라고 하니까 하반기 때는 아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요. 신분증과 직전 연도 소득 확인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 떼가지고 가지고 지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인쇄하실 때는 국세청의 사이트인 홈택스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가지고 위에 큰 메뉴 펼치다 보면 거의 눈에 바로 띕니다. 소득 확인 증명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뒤에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게 바로 직전에 있던 청년들을 위한 청약이 이름이었잖아요. 어차피 요거를 제출하면 모든 게 다 통과가 되는 거라서 서류는 요거를 떼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이런 거. 왜냐면 주택드림 찾으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거 진짜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게 승인이 되고 오케이 되고 나면 그때 계좌 개설을 하면 됩니다. 보통 이런 거는 일종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애매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서류 다 제출하면 되면 이제 개설하세요라고 말할 거고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거니까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바로 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선에 있으신 분들 신규 개설은 저렇게 하시면 되고 전환 가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혹시 기존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전환 완료됐을걸요? 아, 다 돼 있어요? 출시가 21일에 됐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요. 일반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게 자동으로 전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다 발라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전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환 신청을 해가지고 오케이가 되면 기존에 있던 것은 자동으로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서 새로 열게 되는데 새로 열더라도 기존에 있던 게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처럼 납입 금액, 납입 기간, 납입 회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지는 아닌데 겉으로 보면 해지인 것처럼 절차가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된다, 전환이 된다 이런 걸 꼭 기억해 두시는 거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 설명드리다 보면 잘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아, 그 해지해야 된다며 어차피 해지시킨다며 해서 해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이거 절대 해지 먼저 하면 안 된대요. 업무 빨라질 거라 생각해가지고 해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자, 요거는 연결되는 겁니다. 전환 가입하고 해지. 예. 자세한 상담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것도 저것도 익히느라 정말 힘들었고요.
이게 예외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바로 막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경우에는요. 첫 번째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문의를 해주시는 것.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콜센터가 있습니다. 1599-0001. 이야, 이 번호부터 위압감 있군요. 0001. 다음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콜센터는 1566-9009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은행들의 콜센터 번호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는 내용은 한 여기까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또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 답변 드릴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로 자세한 상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정말 특이한 점은 요거입니다. 우리가 보통요, 청약통장이라는 것은 당첨까지의 여정이잖아요. 당첨까지. 이거의 끝은 뭐예요? 청약 당첨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건 정말 특이합니다. 이 주택드림이라는 것은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라는 거랑 약간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키지. 우리가 여행 갈 때 어떻게 하나요? 항공, 숙박 같이 세트로 해주잖아요. 왜냐면 항공만 보내주면 제가 티켓은 끊어드릴 테니까 가서는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였다면 패키지는 숙박까지 다 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청년주택드림은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랑 청년주택드림 대출이랑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지고 당첨이 되면 그 사람은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요.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저금리 2.2%의 금리로 최대 만기 40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최대치 아니에요? 우리가 거의 들어본 주택대출의 모든 게 최대치입니다. 80%까지 해주고 40년까지 해주고 금리는 최저 2.2. 최저 2.2라는 것은 최저로 우리가 받을 수 없겠죠. 근데 최저가 2.2라는 건 우리가 잘 받으면 진짜 2% 후반 또는 진짜 많이 해도 3% 초반 정도를 우리가 살짝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일단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했을 때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출 지원이라는 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요. 어쨌든 과거에 최근에 우리가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던 시기를 지금 최근에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아직은 우리 마음속에 훨씬 강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집값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어찌 보면 청년들이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대출을 낮은 금리로 많이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그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장점으로 보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시각에서 본다면 되게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집값이 우리가 살 수 있게 적당히 내려와 주는 게 아니라 빚을 더 낼 수 있게 제도를 열어주는 것 자체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되게 다양한 시각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겠어요? 아, 나는 지금 나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꼭 해야 되는 것이겠죠. 되게 예민한 부분이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 있겠다라고 해봤고요. 이 금리나 이런 것들은 소득에 따라서 만기의 길이에 따라서 당연히 차등 적용이 될 거고요. 우리가 장기 채권을 사게 되면 금리가 높아지듯이 이것도 만기를 길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게 되겠죠. 또 이거는 정말 특별한 혜택 중에 하나인데요. 당첨 후에 계약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거 진짜 좋은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주택을 당첨할 때 계약금이 되게 부담되잖아요. 그것도 목돈인데 그거를 갑자기 마련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미 청약을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잖아요. 그거를 빼가지고 계약금으로 쓸 수 있게 중도 인출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좀 특이한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요. 올해 말 정도에 확정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진짜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수요가 진짜 많다 그러면 이 대출 상품이 나왔을 때도 구체적인 것들 제가 아마 전달드릴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특이한 거는요. 결혼, 출산, 다자녀의 가정이 되는 경우에는요. 혜택을 많이 주는 게 당연히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주게 되는데요. 위에서 받았던 금리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0.1% 금리를 깎아주고 출산을 하게 되면 0.5% 깎아주고 이야. 그리고 추가로 출산을 하게 되면 한 명당 0.2%씩 금리 인하가 되어가지고 최저로 낮추게 되면 1.5까지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히 생각해볼까요? 2.2까지는 못 맞출 테니까 예를 들면 2.9 자, 결혼하면 2.8, 첫째 낳으면 2.3, 둘째를 낳으면 2.1, 그 뒤는 너무 많죠. 근데 우리 애국해야 되니까 그래도 많이 낳으셔야 돼요. 셋째까지 1%대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결혼과 출산이 엮여 있다는 것도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청약이라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지금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정말 먼 미래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돌이키면서 추억하게 될지 참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산과 결혼을 하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요. 이런 거 말해도 돼요? 네? 왜요? 정말 말이 안 되는데. 희망사항이니까 계속 희망사항은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쑥쑥 놔줄 거예요. 자, 이 청년 주택드림의 대출 요건은요. 나이는 만 20세에서 만 39세 이상의 무주택자입니다. 아까 청약 통장을 개설할 때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통장을 개설할 때보다 어찌 보면 나이 기준으로는 대출이 좀 더 크죠. 왜냐하면 39세까지니까.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만들고 나서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이가 들더라도 대출은 좀 받을 수 있도록 세팅이 돼 있는 거죠. 단 1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될 거고요. 요거는 뭐 거의 당연히 지켜질 것 같고 1,000만 원 이상 납입이 된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어느 정도 고려해서 청약을 언제쯤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에 넣는 돈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혼자 사실 때는 7천만 원, 결혼하셨을 때는 합해서 1억 원 이하여야 이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요. 가장 크리티컬한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대상주택이 분양가 6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선 못 산다. 서울에서도 살 수 있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대부분은 안 되죠.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사실 계속 좋다. 그렇죠. 장점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크리티컬해야죠. 왜냐면 저렇게 장점이 많아? 금리도 높고 뭐 한도도 크고 비과세까지 해주고 모든 게 많이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게 정말 크리티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거나 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인지해야 됩니다. 요거를 진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누군가가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계좌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고지. 정말 최고죠. 하지만 이거 잘 생각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떻게 좀 생각이 드냐면 자, 지금 이 그림처럼 대출의 범위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안 받더라도 통장을 개설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출 요건이잖아요. 대출 요건. 그러면 대출을 안 받더라도 우리가 통장만 가지고 있을 때 이 통장이 주는 우대금리 그리고 비과세 혜택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 이것만으로도 저는 일단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약용으로 안 써도. 청약용으로 안 써도 이 청약을 하지 않고 먼 훗날에 또 달라지는 걸 생각하더라도 일단 돈이 모아지면서 금리를 얻는 것의 조건들이 너무나 좋다는 거죠. 하지만 청약을 할 생각으로 진짜 주택 마련을 그걸 할 생각으로 돈을 모으신다면 요거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그 생활권이나 이런 게 다 점 찍어준 데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면 다른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엄청 크리티컬한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예시는요.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 미혼 청년 A씨 30세 독립해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자, 요런 사람들은 많죠? 그렇죠. 저도 그랬고. 취업을 하고 나면 당연히 자취방에 살고 있으니까 무주택 세대주 여기 해당이 되는데 취업까지 했으니까 보통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월급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월급이 생기게 되면 재테크에 대한 투자 고민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제 영상 많이 찾아보시게 되겠죠. 연금저축 IRP 비교도 하고 ISL 열어서 ETF를 모아야겠구나. 주식도 해야겠구나. 해외 주식도 많이 모아야겠네. 해외 주식은 나스닥을 해야 될까? 아니면 슈드를 사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겠죠. 그런 고민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청약을 열게 되는 거죠. 엥? 아니요, 저 청약 열라고 하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아니 나요 2만 원. 그죠. 2만 원이요. 저는 최소. 왜냐면 나중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한 거예요. 3년 전에 취업하자마자 청약 통장을 이미 열어놓아서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2만 원씩 넣으면 이거 소득공제 받잖아요. 이것 때문에 해야 돼요. 자, 3년 전에 청약 통장을 열어가지고 계속 꾸준히 부었어요. 돈을 부어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가 모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은 연봉이 2,800만 원이고 부담이 많이 안 되게 월 10만 원 정도로 납입하는 걸로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10만 원 정도 부었으니까 계좌에 한 300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자, 1번 뭐죠? 전환 가입. 전환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청년 우대형을 했다고 표기하지 않았잖아요. 일반 청약이었기 때문에 자, 저 일반을 지점에 가지고 드림으로 바꿔주세요. 신분증이랑 서류 한 장 뽑아가지고 드림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전히 똑같이 월 10만 원을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 해에 얼마가 들어가게 되나요? 12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계좌에 원래 300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환하고 120을 넣었어요. 여기 이자 조금 붙겠죠? 이 이자는 크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안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대로 일단 2년은 부어야 돼요.
또 부어요. 자, 120, 또 이자가 조금 붙어요. 첫 해는 2.0% 붙고 두 번째는 2.5%가 붙게 되겠죠. 이제 2년이 지나고 나면 이때부터 혜택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떤 선택을 하냐면 늘립니다. 10만 원을 되게 너무 빠끔하죠. 30만 원 늘립니다. 그때 되면 직업에 따라서는 대리진급 같은 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급여가 조금 더 올라갔을 거고 이 30만 원 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 해에만 360만 원을 넣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이자가 되게 많이 붙습니다. 4.5% 붙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주택 세대주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해마다 받을 수 있거든요. 300까지 받을 수 있죠. 자, 이때도 120에 대해서 40% 소득공제 다 받죠. 여기서도 40% 소득공제 다 받죠. 3년 차에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360 중에 300만 원만큼은 또 40% 소득공제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합리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계좌에 얼마 있게 되나요? 900만 원. 그러면 이자까지 붙으면 1000만 원 당연히 넘겠죠? 모자라면 조금 채우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암산한 거니까. 자, 그러면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죠. 계좌를 가입한 지 2년이 지났죠. 4.5%를 받고 있죠. 계좌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있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주택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넣을 때 어떤 거 기억해야 되나요? 제일 크리티컬한 6억 이하, 85 이하. 요거에 맞는 거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당첨이 되면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면 되나요? 대출? 청약 드림 대출로 넘어가면 됩니다. 드림 대출에 관한 거는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면 되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드림 대출로 넘어가면 어쨌든 확정된 거는 그거잖아요. 80% 대출이니까 만약에 6억 이하니까 5억짜리 집을 청약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4억 대출 나오는 거죠. 80%면. 그리고 금리 되게 낮겠죠. 2점 몇. 그럼 이 사람은 조금 지나면 뭐 하게 되나요? 결혼할 거 아니에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하면 심지어 0.1% 더 내려가죠. 즉 이 상태에서 결혼하기 전에 청약 당첨되고 전에 되는 게 더 좋잖아요. 이거 보면 전에 당첨이 되고 5억짜리 집인데 4억을 대출받아가지고 만기는 20년, 30년, 40년 자유롭게 하면 되겠죠. 해놓고 갚아가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0.1% 더 낮아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당연히 출산을 하겠죠.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두 해야 됩니다. 그러면 0.5%가 쑥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낮아진 상태로 여전히 그 집에 대한 것을 갚아나가면 되겠죠. 이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손해다 이거구나. 결혼하기 전에 뭔가를 가입해야지 혜택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 보면서 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상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혼인신고 안 하겠구나. 그런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유리하다는 뉴스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 때문이네. 왜냐하면 0.1%가 무시무시한 거는 모기지밖에 없어요. 근데 모기지 0.1을 깎아준다라는 것은 크게 노력하지 않고 취할 수 있는 혜택이라면 취할 거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저 즈음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청년 주택드림 하고 있고 돌 모아가고 있고 진짜 이 과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엄청 아마 쾌재를 외쳐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미래에 사실 집이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지금 2024년 3월 기준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괜찮다. 당연히 뭐 6억짜리 분양가를 찾기 힘든 곳이라면 애초에 시작조차 어려워버리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땅 얼마나 넓어요. 근데 사실 6억 이상의 집을 꿈꾸는 사람이면은 일반 청약 그냥 그대로 들어야죠 뭐. 이거는 굳이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6억 이하의 집을 사는 그런 세상을 한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참 사람마다 상황이 진짜 다 다르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해봤냐면 초년생이 청약을 하잖아요. 돈 모아가지고. 근데 청약이 당첨돼도 문제예요. 맞아. 왜냐면 지금 6억 이하밖에 안 된다. 6억 이하의 집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9억짜리 뭐 10억짜리 했어요. 근데 그 당첨돼도 어차피 그 돈을 모아져 있는 게 이상한 나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서울 지역 이런 데는 청약을 안 하는 게 더 당연한 세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걸 할 수 있게 바꿔주는 마법은 없는 거예요. 이 청약은. 하지만 어차피 그거 말고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는 것을 청약을 꿈꾸고 있던 사람에게는 엄청 부스트를 달아주는 거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한테는 진짜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동갑내기 신혼부부입니다. 34세, 맞벌이고요. 각각 연봉은 이제 결혼한 지 좀 되고 해가지고 4천만 원을 받고 있고요. 현재 전셋집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2천만 원이 있고 월 100만 원씩 납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4세 4천만 원, 맞벌이, 현금 2천만 원 정도 있다 하게 되면 근데 전세 거주하고 있잖아요. 일단 집에 대한 뭔가 수요가 되게 강할 것 같다.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걸로 이렇게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계좌를 열어야 되죠. 계좌가 없었어요. 집에 대한 계획이 아예 없었거나 아니면 돈 빌려서 깬 거죠. 그래서 새로 열었습니다. 새로 열었는데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보자. 자, 부부 각각 우리 뭐 50만 원씩 모아가지고 100만 원씩 넣어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첫 해 얼마가 들어가나요? 1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자는 별로 높지는 않아요. 이때. 그리고 심지어 소득공제도 1200만 원만큼 넣었지만 300만 원만큼만 됩니다.
300만 원이 돼서 40% 소득공제를 받아요. 자,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됐습니다. 또 12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자가 조금 더 붙었을 거예요. 여전히 소득공제는 300만 원만큼만 붙게 됩니다. 자, 이 정도 2년 정도 지났을 때 기간도 충분히 채워졌고 돈도 넉넉하게 채워졌어요. 이제 바로 청약에 도전을 하는 거죠. 바로 도전해요. 바로 도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좀 많이 모은 거죠. 자, 당첨이 됐습니다. 자, 6억 그리고 85. 당첨이 딱 되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여기서는 계약금? 네, 중도 인출해가지고 계약금을 내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돈들 뭐 이자까지 뽑아가지고 계약금에 보태는 거죠. 훨씬 부담이 줄어들 거고요. 집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계약금도 워낙 크잖아요. 계약금을 해결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드림 대출을 받게 되겠죠. 드림 대출을 받을 때도 만약에 6억 원짜리 집이었다면 4억 8천만큼 대출이 나올 거고 만기는 40년까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금리도 여러 가지 낮은 조건을 해가지고 뭐 2점 만약에 6 정도 받았다. 이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거죠. 2점이 쭉 내려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약간 그려지는 거죠. 모아놓은 돈 2천만 원이 있다 했잖아요. 그 돈과 여기에 들어있는 돈을 합치게 되면 이 계약금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부가 둘 다 합한 소득이 1억이 넘지 않잖아요.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나이도 34세 간당간당하게 제가 세팅을 했잖아요. 이걸 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지났지만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39세까지 대출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름 좀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런 그림도. 4,400만 원으로 계약금을 내고 계약금 10%니까 보통 6억짜리 집이다 이러면 6천이면 거의 이제 많은 게 맞아떨어지죠.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 잔금을 대출로? 네. 그러면 저 4,400에서 그동안 모은 돈이 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아, 조금 더 있어야 되죠. 한 1,000얼마가 필요할 텐데 보통 그 정도는 이렇게 4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대출이 나옵니다. 아, 이거는 별도로? 마통해야죠. 모아놓은 돈이 2천원이면 조금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은 반드시 필요한 돈이죠. 아니면 뭐 엄마론 해야죠. 자,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은 사실 끝도 없이 많겠죠. 이런 것들은 항상 예외 유의사항에 다시 유의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의사항은 가입 후에 5년이 되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되거나 85가 넘는 그런 큰 주택, 6억도 해당이 되겠죠. 원래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주택을 당첨이 되게 된다면 이게 애초에 약속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추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추징은요, 기존에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까지였잖아요. 원래 기본은 240만 원이잖아요. 여기 차익만큼은 항상 내가 40%의 소득공제를 더 본 게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요거는 어느 정도 이거를 지키는 조건으로 받았던 혜택들이기 때문에 받아내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당첨 계좌의 경우에는 전환 대상에 제외 됩니다. 이것도 뭐 당연하고요. 지금 당첨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야겠죠. 전환을 하기 전에 기존 통장에 미납, 선납회차 이게 초기화됩니다. 이거는 약간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연금 계좌 같은 거를 이전 같은 거 할 때도 옛날에 가입 연수가 초기화되는 그런 부작용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넣다 보면 미리 땡겨놓고 비워놓고 이런 걸 많이 하는 계좌이잖아요. 원래 청약이라는 게.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정보는 은행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환을 하기 전에 새롭게 딱 시작이 되려면 기존의 이 미납회차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은행에 물어보면 다 알려준대요. 그렇죠. 하고 넘어가는 게 보통 고객님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바로 안내를 해줄 겁니다. 고객님 이거는 과거에 비었던 회차는 뭐 2만 원씩 쳐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돈을 얼마를 넣으시면 이게 기간을 채워진 걸로 인정이 돼요. 이런 안내를 들으실 테니까 그런 거 채울 수 있게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내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체를 할 수 있게요. 자, 그래서 기존 청약통장에 납입된 횟수와 금액만 인정이 되게 됩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통장 출시 후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되게 당연하죠. 은행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가입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청약에 대한 제도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걸 처음 봐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에서는 엄청난 가입 이벤트 경쟁이 있겠죠. 지금이 정말 가입하기 좋을 때인 겁니다. 혜택 듬뿍 받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가입 이벤트는요, 이 경쟁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에서는요, 캐시백, 바우처 해가지고 최대 2만 원을 지원한다 하고요. 국민은행은요, 2만 원 제공해 주는 거에다가 추첨을 해가지고요, 리클라이너, 다이슨 스트레이너,
애플워치 9,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 등 이렇게 추첨 이벤트도 들어있고요. 자, 농협은 모바일 쿠폰을 준다고 하고요. 경품 추천도 따로 한다고 합니다. 신한은행도 캐시백과 경품을 준다고 하고요. 기업은행도 바우처 만원, 하나은행도 2만원 쿠폰 이런 식으로 주고, 부산은행도 캐시백 2만원. 이건 좀 특이하네요. 부산은행은 부산에 있는 대학생에게는 따로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경남은행은 아이패드, 에어팟, 애플워치 이런 것들을 경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신규도 주고 전환도 주는 경우도 있고 신규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각자 주거래은행이나 서브은행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 좋을걸요. 오, 본인에게 맞는 거를 빠꼼하게 비교해서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1, 2만원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자, 결론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기존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만들어 놓은 무주택 청년이라면 당연히 전환하는 게 낫습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분리할 게 전혀 없죠. 두 번째, 혜택 세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필수죠. 여기는. 필수죠.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즉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이 모든 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와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나오게 될 공공분양주택 뉴홈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청년 특별 공급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시세의 7, 80%로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해당이 되는 85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의 집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지배적으로 많더라고요. 경쟁률은 조금 치열하겠지만 아, 그렇게 되겠죠? 네, 이런 곳에 이제 해당이 되신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투자를 따로 안 하고 있는 청년. 참 우리다운 멘트이기도 합니다. 여기 우대금리 4.5가 그냥 은행에서는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근데 투자로는 사실 이게 쉽죠. 아주 우량한 2A급 채권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예적금 베이스로 자산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는 사실 이거를 하게 되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나 이런 플러스 알파가 더 많이 있잖아요. 소득공제라는 것도 들어갈 거고 그런 게 더해지게 되면 사실 4.5 이면에 있는 플러스 혜택들이 있는 거거든요.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필수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까지 들어가게 되니까요. 본인이 하고 있는 다른 것들보다 이게 좋다면 100까지 꽉꽉 채우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죠. 청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좌인데 청약을 안 하고 이용하는 거죠. 되게 빠꼼한 거지만 그럼에도 좋게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충분히 나와지는 거죠. 자, 이렇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전체적인 제 느낌으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그 6억 막 이런 거에 걸리고 그런 분들은 이미 나왔을 때 그 큰 꼭지만 보고 자세히 궁금해 안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딱 봐도 다 느낌이 오니까.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저도 공부를 해보면 할수록 이번 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년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 소득이 늘어서 6억 이상의 집에 청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미래를 좀 크게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그래요. 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반 청약과 청년 청약을 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자, 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모을 때는 이거 쓰다가 청약할 때는 다른 거를 할 수 있죠. 근데 왜 일반 청약을 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청년 주택들이 여기서만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가 있으니까 전환은 해야 되고, 근데 우대금리는 우대금리대로 받는 거고, 청약을 할 때는 6억 이상에 만약에 하게 됐다. 그러면 소득공제 부분만 뱉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소득공제만 뱉어내고 대출만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되면 물리할 게 없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플러스 추가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 힘을 붙여준 거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해하지는 않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깻님의 꿈의 크기에 따라서 지금 그런 생각 들잖아요. 사실 지방에 있는 예를 들어 내가 뭐 4, 5억짜리 분양해가지고 다시 내려갈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기보다 일단 해서 모아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그걸 하게 되면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될 거고, 그거 말고 다른 데 청약을 해가지고 하게 되더라도 이걸 써도 뱉어내는 추징금은 혜택 여러 가지 중에 일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쁘지 않다.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이 된다면 열어두는 게 당연히 나을 것 같습니다. 조건만 되면은 다 가입하면 좋겠다. 저는 조건이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 달걸요. 청년 부럽다. 그치, 혜택을 주는 거긴 하죠. 그렇죠.
받을 수 없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혜택을 선택할 그것조차 없다는 게 약간 슬프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러면은 좋네요. 네, 좋습니다. 많이 하시고요. 진짜 별로다 싶을 때 또는 나랑 안 맞구나 싶을 때 중간에 깨더라도 그때까지도 의미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득공제 그리고 비과세 그리고 우대금리 더 나아가서 내 집 마련에 오늘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